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날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자, 지장군의 한 곡이 나가는 금요일. 이번 주는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아니, 노래는 너무 좋고 저 네. 적재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딴 얘기인데요. 또 네. 서끈하다가 보면은 이제 10시 라디오 뉴스 하러 11시인가? 10시인가? 올라가면은 이제 김이나 씨가 하는 네네. 라디오 프로그램에 적재 씨가 고정으로 나와요? 아니 노래를 이제 불러줬어요. 김이나의 볼밤.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나 진짜 너무 그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 오후 밤에 오후 10시 근무하는 게 되게 좋다. 라디오 뉴스 또 밖에 야경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재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오늘 무슨 이 아이랑 무슨 관계가 아무 있는 관련 없어요. 오늘 제가 사실 이 아이하고 관련 있는 노래를 3시간 동안 찾았어요. 에? 진짜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된 노래들을 다시 다 들어보면서 근데 같이 우리 시청자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그냥 내가 무슨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거 뭐 이런 걸 들려드릴 수도 없고 해서 뭔지 모름. 그걸 모르지 모르죠?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 그걸 몰라요. 네. 모르는군요. 그러니까요. 같이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노래.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너무 좋은 노래니까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선영구 머리 자르셨네요. 선영 아나운서님 단발도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제가 댓글을 진짜 열심히 봐요. 네. 뭐 뉴스투데이 930 다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930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거의 없으시다가 우리 푸터팬 식구들이 와가지고 뭐 마중물님, 이세인님 다 응원을 해주시고 뭐 칭찬을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싫어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항해서 저를 이렇게 우쭈쭈 해주실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커피라도 한 잔씩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미라클님도 또 우리한테 기분 좋은 댓글 설렘 가득 소중한 음악 선물 감사합니다. 덕택의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아이 타이틀까지 지금 다 읽으신 거예요. 네. 파운드리님이 선영구 댓글 다 보는데 소름이라고 하셨는데 파운드리님 젠팬이라고 하신 거 네, 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젠팬 저기 파운드님. 스카이워드님이 그런 안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선영님 하셨습니다. 스카이워드님도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프리데스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라디오 프로그램 같기도 해요. 오, 진짜 좋아요.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거 진행하면서 언제나. 네. 삐까뻔쩍님이 오글거린다고 그만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말이 정답이네. 라떼 믹스님이 이선영 아나운서분 예뻐서 질투하는 거예요. 안티는 신경 쓰지 않는 프리데스크.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오늘 약간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후임자 자리를 두고 지금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 그리고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 근데 이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려다가 똥볼을 찼습니다. 똥볼. 유튜브니까요. 네. 똥볼을 찼습니다. 네. 이 수낙 전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아침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 정말 서민적인 사람이다. 난 아침을 맥도날드에서 정말 자주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아침 7시 반에서 45분 사이에서 거기를 가서 베이컨 롤과 팬케이크를 먹었어요. 어제는 해쉬 브라운은 주문하지 않았지만 큰딸과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갈 때는 항상 브렉퍼스트 랩과 해시 브라운을 주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네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브렉퍼스트 랩이라는 메뉴가 영국 맥도날드에서 2년 전에 판매를 중단한 메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네. 그리고 영국 맥도날드가 지난 2020년에 이 메뉴를 없앴고요. 지난 1월에는 브렉퍼스트 랩과 브렉퍼스트 베이글은 영구적으로 판매를 종료한다 이런 고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수낙 전 재무장관은 맥도날드를 거의 가지 않는다라고 뭐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영국 SNS에는 무슨 글들이 올라왔냐면 아침 식사 메뉴까지 진실하지 않은 사람 진짜 또 서민처럼 보이려는 연기를 하고 있군. 그리고 리시 수낙은 맥도날드에서 와퍼를 먹은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리시 수낙을 뽑으면 브렉퍼스트 랩 메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 수낙이 맥머핀을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다. 아침에는 맥머핀 먹어줘야죠.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보리스 존슨 이 영국 총리가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네. 또 별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네요. 말이에요. 아유, 메뉴를 또 왜 꼭 찝습니까? 그러니까요. 팔지도 않는 메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든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나. 네. 재밌으신 분이네요. 네, 재밌는 분입니다. 자, 저는 이 기사를 뽑아봤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그 마약 관련된 그 기사를 보면서 맞아요. 나도 모르고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폐에 묻은 적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네. 그 태국 여행을 가시면 태국에서 지금 그린 메디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해요. 네, 특히 한국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소주처럼 생겼대요. 초록색 병에 담긴 액체에
마치 소주라벨이 붙은 것처럼 태국에서 파는 이게 불교 국가에서 파는 특별한 소주인가 쉽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대만 성분이 들어간 술이라는 거죠. 네. 이게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세청에서 특별히 태국 여행을 할 때 대마를 뜻하는 깐차나 깐총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깐차, 깐총. 네, 특별히 조심을 해달라라고 이제 주의를 했고요. 또 이제 피자인데 미치도록 해피한 피자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 뭐 크레이지 피자라거나 막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수상한 강조가 돼 있다면 이것도 대마가 섞인 음식이다 주의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럴 만한 게 태국에서 그 다른 기사에서 봤는데 어린아이가 이 대마가 섞인 과자를 먹고 응급실에 갈 정도로 요새 아주 통제가 잘 안 되는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제 태국 아니고 네덜란드가 좀 대마 합법화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숍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커피숍에서는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고 대마초가 들어간 식음료를 팔기 때문에 자칫 커피 마시려고 들어갔다 나도 모르게 대마를 섭취할 수 있다. 맞아요. 대마가 들어간 무슨 머핀도 팔고 뭐 껌도 팔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드시려면 카페라고 쓰여진 곳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공항 출국장에서 가방 전해주면 돈 줄게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나도 모르고 섭취했다가 요새 이제 비행기 전원,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이 마약 전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마약 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해외여행길에 뭐 한 번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동남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최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을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이아이와 함께 오겠습니다.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아이입니다. 네, 이번 주 이아이 주제. 제목 보고 맞추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유리인데요. 유리하면 아마 이번 주 이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정리된 그 뉴스 꼭지가 있었거든요. 일단 보고 오시죠. 요즘 같은 날씨엔 세탁기 사용도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드럼 세탁기 유리문이 터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조사와 소비자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이 다용도실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한 소비자가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순간 드럼 세탁기 유리문이 폭발했다며 관련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소비자의 다리에 박혀 119 구급대원까지 출동했다며 부상을 입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 세탁기는 구입한 지 반년이 채 안 된 새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은 폭발이 아니라 세탁기 문에 달린 강화유리가 떨어져 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문을 접착하는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또 다른 드럼 세탁기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탁 도중에 유리문이 폭발했다는 주장입니다. 세탁기 바로 앞에 냉장고가 있어서 그 앞을 계속 세탁기를 돌려놓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펜타토닉님께서 헐 무섭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게 게다가 저게 삼성이잖아요. 그래도 삼성이면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마음들이 소비자들이 다 있을 텐데 삼성의 가전제품이 저렇게 갑자기 그것도 뱅뱅 세탁기를 돌리는 중에 저렇게 폭발했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그 세탁기 앞에서 뭔가 다른 거라도 하고 있었으면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 올리신 분도 지금 다리를 다치신 거죠, 파편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를 전 접하고 나서 혹시 좀 오래된 세탁기였나, 뭐 중고로 이미 고장이 난 걸 잘못 사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입한 지 불과 반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제품이었다고 하고 이게 문제가 딱 한 건 어쩌다 불량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잇따라 지금 유사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삼성전자 측은 이게 이렇게 뻥 터진 게 아니라 유리부 접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유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다, 탈착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용을 하다가 이게 그러면 제품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사용을 하다가 이게 유리문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게 뭐 그 접합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떤 식으로든 터진 거 아닙니까? 뭐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압력으로 빙빙 돌고 있다가 유리문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던 뭐 세탁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왔을 텐데 폭발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요. 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델들 이제 번호를 공지를 해서 이 모델들에 대해서 유리문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 그 이전에 무상 점검도 실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삼성 세탁기를 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그 모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 세탁기도 터지면 어떻게 비슷한 구조일 테니까. 네, 그런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모델에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 세탁기 쓰시는 분들은 얼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델명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에너지 소비 그 스티커 있는데 보면은 모델명이 정확히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공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유리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왜냐면 유리 자체의 문제라면 다른 제조사 제품에서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 그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쓸 때 이런 사고는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유리로 갈 텐데요. 이 유리는 또 저 유리랑 다른 유리네요. 네. 글라스 아니고요. 유리하다 할 때 유리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담대 대출을 좀 나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새 뭐 물가 잡느라 전 세계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큰 폭의 금리 인상 단행했는데 기준금리가 대폭 오르니까 결국에 시중은행의 금리도 이제 발맞춰서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제 큰 대출을 받을 때 이제 금리 조건을 보면 보통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뭐 2% 플러스 뭐 코픽스 변동금리 뭐 이런 식으로 통지가 되잖아요. 여기에 이 코픽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익숙하신 이유가 이렇게 변동금리 형태가 기존의 고정금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가장 최근에 코픽스를 적용하는 신규 코픽스 기준이 가장 변동금리로서는 낮은 거였죠. 낮은 이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최근이 더 금리가 뛰었으니까 신규가 더 높아졌겠죠. 그 전에 거보다. 그렇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가장 싼 이자가 신규 코픽스 기준을 받는 변동금리는 아니라는 거죠.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아니라 신잔액 코픽스 기준으로 받으셔야 유리하다는 내용인데요. 이 코픽스가 뭔지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 코픽스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행도 어딘가에서 자금 조달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뭐 정기 예금이다 뭐다 해서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에 따르는 이제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올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에 이 조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코픽스는 당연히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비쌀 수밖에 없고 반면 신잔의 코픽스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품들 전부의 비용이 가중 평균을 한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상승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각된 이자를 적용받겠죠. 그래서 잔액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모 은행 금리 기준을 하면 12억 원 아파트를 이제 주담대 대출을 받았을 때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는 매달 195만 원, 그리고 신잔액 코픽스 기준으로는 178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17만 원 정도 차이니까. 꽤 크네요. 네, 월 17만 원이니까 연으로 하면 상당히 큰 한 10% 비중이죠. 정도는 덜 내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 내가 신규 코픽스로 했었는데 신잔액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출 갈아타기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갈아타기 할 때도 뭔가 주의할 게 있겠죠? 네, 일단 금리 유리하다고 대출을 이자 방식을 갈아타시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그 중도상환 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우리가 뭐 이자를 갈아타게 할 때가 아니더라도 원금을 중도에 상환하거나 할 때도 이 상환 수수료가 붙잖아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해지는 이자에 대비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신규 코픽스와 신잔해 코픽스 적용하는 이 이자 금리가 은행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은행이 가장 유리한지 꼭 살펴보셔야 하고 네. 일부러 이 편차가 좀 적게 거의 없게 맞춰놓는 은행들도 있고 또 한편 우리은행이나 농협같이 아예 그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적용을 안 하는 은행도 있거든요. 폐지를 해버린 은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주거래 은행이라고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니까 좀 알아보시고 대출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고금리 시대에 뭐 우리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 정도만 알고 그렇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금리에서도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쏠쏠한 정보를 갖고 온 이선영 아나운서 매우 칭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마지막 유리로 가겠습니다. 네, 유리하면 사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리천장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나라 여성 임원 비중이 처음으로 5%를 넘으면서 유리천장이 이제 뚫린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소개됐더라고요. 이게 한 글로벌 헤드헌터 업체에서 네.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이 400명에 육박하면서 여성 임원을 한 명이라도 보유한 대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70%나 된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 내 임원이 총 7,100여 명인데 네. 여성 임원의 수는 정확하게 399명을 기록하면서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게 1년 새에 24% 정도 증가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300 몇십 명 이렇게 하면 뭐 그럼 증가도 했고 절대치로 보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7,167명 중에 399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임원 규모 대비로 보면 사실 이거 유리천장이 깨졌다고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갈 길 멀어 보여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가지고 유리천장이 깨졌다고 할 수는 없지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사에도 뭐 단정적으로 유리천장이 깨졌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숫자가 100명을 넘은 게 2013년이래요. 그러니까 10년 최근 들어서 그런 밖에 거죠? 되지 않은 네. 거죠. 그전엔 정말 없었다가 네. 이제 100명을 돌파한 게 2013년인데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는 2배가 늘었고 또 3년 전에는 322명이었고 작년에 399명. 네. 작년에 22명. 3년 후가 네, 작년이네요. 지금 네. 잠깐 고장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올해에 399명이 는 거니까 정말 가파른 속도로 이제 여성 임원의 비율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속도의 어떤 그렇죠. 증가세를 보면 맞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직장 거죠.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MBC 들어오기 전에 다른 대기업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전체 신입사원이 105명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5명이었습니다. 105명 중에 5명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몇 년 전이니까 이렇게 요즘은 신입사원 들어오면 거의 반반 아니면 여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성비가 이렇게 되는 거가 거의 20년 만에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원의 성비도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데 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105명 중에 5명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우리 푸터 팬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남녀의 성비가 맞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희 아나운서국이 아나운서 뽑을 때 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이제 전부서 통틀어서 아마 성비가 가장 이제 뭐 5대5 정도로 비슷할 것 같은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여성과 남성의 성비를 맞추자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뭐 여성 이런 건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그냥 성별에 상관없이 아주 능력 위주로 공평하게 이런 기준이면 거의 절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항상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여자를 이제 플러스 알파로 뽑는 분위기가 많았었던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럼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어디였습니까? 뭐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삼성전자가 절대치로는 가장 많았고요. 60여 명 정도 됐고 그 다음이 CJ제일제당인데 비율상으로는 23.1%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비율로 여성 임원 수를 보유했습니다. 네. 뭐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민간에서는 어쨌든
어쨌든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부, 공공부문은 어떨까요? 지금 여성 비중이 적다는 게 계속 이 새 정부의 문제점으로도 지적되고 그렇죠. 있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윤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의 92.6%가 남성으로 조사됐는데요. 여성은 총 14명으로 10%도 되지 않는 7%대 비율이었고요. 네. 이제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고위공직자 그 여성 비율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2.7%, 이명박 정부 때 조금 떨어져서 1.9%, 박근혜 정부 때 3.2%,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때 7.9%까지 이제 뛴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배 정도 이제 뛴 전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네. 장관급 인사수가 절대치가 줄었다고 해요. 윤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약간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도적으로는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관련법에 명문화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현장이 바뀌는 건 아직 좀 먼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번 주 이야기 유리와 함께했고요. 8초 후에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최준봉님이 아직까지 언론에서 성별 정책을 다루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이러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문제가 아니라면 이야기를 할 네, 필요가 네, 없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 톱은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입니다. 지금 뭐 일기 신도시 때문에 지금 아주 부글부글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 때와 정부 출범 직후에 또 제시했던 그 시점보다 또 좀 늦춰져서 2024년이라는 시점을 두고 지금 아주 뭐 시장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자,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실이 오늘 그 예정에 없던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열고 정부 출범 직후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 도시를 재창조하는 수준의 마스터 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인데 이건 1년 6개월 정도 만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고 한 거니까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거다. 늦춰진 거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금방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톱뉴스로 일기 신도시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뉴스는 이거 저도 좀 걱정이 네. 많이 되더라고요. 서울에서만 1만 톤 넘는 수해 폐기물이 이번 집중호우 때 나왔대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쓰레기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 건데, 그래서 하루 종일 생활 폐기물 차를 돌려도 지금 못 수거할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폐기물 수거차 300대를 세워 놓았던 주차장이 또 침수되는 바람에 아이고. 그중에 200대가 또 침수가 됐다고 해요. 강남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폐기물 운반차를 갑자기 또 막 확 늘릴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잖아요. 네. 이게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또 필요 없는 차들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 아닌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는데 뉴스데스크에서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폭우 네, 관련된 폭우 관련이에요. 지금 소식이네요. 사상 최악의 폭우 때문에 지금 침수를 당한 가게나 공장이 2,800곳이나 된대요. 정말 굉장히 많네요. 많죠. 네. 근데 정부가 이런 피해에 대비해서 지난 2019년 말부터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이라는 걸 정책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가입률이 7%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요? 이게 정부가 일단 관리를 하고 6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거든요. 근데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지진 피해까지 보상이 되고 주택, 상가 다 가입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이런 일이 혹시라도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생겼을 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뉴스데스크 후반부에 큐시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끝까지 보셔야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빵형, 요거는 네, 또 좀 기분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톰형에 이어서 빵형이 8년 만에 네 번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영화 때문이 아니고 음식 때문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오, 진짜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24일에 개봉을 앞둔 영화 블리트레인. 저 이 영화 되게 보고 싶거든요. 블리트레인 홍보를 위해서 8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배우 브래드 피트. 이번이 4번째 방한인데 한국에서의 시간은 엄청난 마법 같다 이러면서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액션의 95%를 스턴트맨 없이 혼자 다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래도 제 친구 탐 크루즈에는 아직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서 톰은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몸을 매달고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못합니다.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피트가 또 제작사 플랜 B라는 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봉준호 감독의 옥자 또 영화 미나리 이런 걸 제작해서 한국 영화에 투자하고 제작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물었습니다. 이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블로그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브래드 피트의 목소리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저는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